안녕하세요. 히오키 코리아입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디지털 멀티미터입니다. 디지털 멀티미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주의사항을 알고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안전하게 정기 계측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목차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측정기를 사용하는 목적과 디지털 멀티미터의 종류, 조작 방법, 옵션, 사용 시 주의점, 그 외에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기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측정하려는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히오키에서 제조 판매하는 계측기는 주로 전기 계측기입니다. 전기는 직접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측정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디지털 멀티미터의 경우 사용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고 있는지 확인해 감전을 받기 위해서, 제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대상의 상태를 계측값에 따라 파악하고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문제 발생 시 전후 상황을 수치화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정 대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알기 위해서 등 상황이나 케이스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계측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계측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료나 직장 부하에게 측정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막연하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목적을 확실하게 전달하면 계측의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멀티미터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멀티미터에는 아날로그 타입과 디지털 타입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바늘의 움직임과 스케일판의 눈금으로 계측값을 표시합니다. 특징으로는 바늘의 움직임으로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계측 항목이 심플하다는 점, 입력 임피던스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계기 손실이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는 액정 화면에 계측값을 표시합니다. 특징으로는 표시된 숫자를 읽는 것만으로 간단히 계측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종에 따라서는 커패시턴스, 주파수, 데시벨, 도통, 다이오드 체크, 열전대를 이용한 온도 측정, PC로 데이터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력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계기 손실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우 시료값, 최대값, 최소값, 피크 투 피크, 평균값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정용 전원은 정연파로 나타나는 교류이며 전압의 시료값은 100V입니다. 최대치는 141.4V, 즉 시료값 100V의 루트 2배입니다. 최소값은 최대값의 극성을 마이너스로 한 것으로 마이너스 141.4V입니다. 피크 투 피크 값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구하기 때문에 282.8V가 됩니다. 평균값은 대략 90.0V가 됩니다. 시료값과 평균값은 값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료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비를 파형률이라고 부릅니다. 왜곡이 없는 정연파의 경우 파형률은 1.11입니다. 교류를 측정할 경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혼재된 교류를 플러스로만 된 신호로 측정기 내부에서 변환한 뒤 계산을 통해 값을 표시합니다. 이 과정을 정류라고 부릅니다. 정류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값 방식,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평균값 정류 시료값 지시라고도 말합니다. 먼저 입력 파형을 정류기로 전파 정류하고 거기에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여기에 파형률을 곱하여 시료값으로 환산합니다. 이때 입력 파형이 단일 주파수인 변형이 없는 정연파라고 가정하고 파형률 1.12를 곱하여 시료값과 같은 값이 되도록 환산하여 표시합니다. 따라서 파형이 왜곡되면 측정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측정기가 평균값 방식인 경우 측정기에 민 마크가 붙은 것도 있고 붙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히오키 디지털 멀티미터 DT4200 시리즈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참시료값 방식이며 파형에 좌우되지 않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 시리즈는 10가지가 넘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직접 연결하는 전류 측정 단자가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약전 회로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전류 측정도 필요하므로 미리암페어나 암페어 단자가 탑재된 모델을 추천합니다. 또한 보일러를 점화시키는 프레임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 암페어 단자가 탑재된 모델이 좋습니다. 다만 전류 단자가 탑재된 모델은 회로에 직접 연결해서 계측하기 때문에 잘못 연결하면 단락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엔지니어의 경우 단락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에는 전류 단자를 없앤 모델도 있습니다. 잘못 연결할 일이 없어 안전하죠. 덧붙여 직접 연결하는 전류 단자가 없더라도 별매품인 AC 클램프 센서를 이용하면 전류를 계측할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신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측정 가능한 대상과 레인지, 표시 자릿수, 정확도, 나아가 사용자의 실수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멀티미터의 조작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T4200 시리즈는 기종에 따라 기능이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고급 모델로 기능이 많은 DT4282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종에는 탑재되지 않은 기능도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DT4282의 조작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작키를 누르면 버튼에 기재된 내용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1초 이상 길게 누르면 버튼 위에 본체 부분에 인쇄된 내용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터리 스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이 전원 스위치 오프이며 스위치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기능을 변경합니다. 순서대로 교류 전압, 직류 전압, 직류와 교류의 합성 전압, 도통 체크, 저항, 용량, 마이크로암페어 전류, 미리암페어 전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Shift 키를 누르면 같은 위치에 파란 글자로 인쇄된 기능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부터 시작해 사용 빈도가 많은 순서대로 기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DT4282에는 4개의 측정 단자가 있습니다. 먼저 3번이라 표시된 검정색 단자가 코먼 단자로 각 측정에서 공통적으로 검정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오른쪽 끝에 4번 단자는 전압 측정, 저항 측정, 도통 체크, 다이오드 테스트, 온도 측정, 용량 계측을 할 때 빨강 테스트 리드를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3번의 코먼 단자 왼편에 전류 계측 단자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1번 단자는 암페어 전류를 계측하는 단자, 2번 단자는 마이크로 암페어 또는 미리암페어 전류를 계측하는 단자입니다. 측정할 전류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DT4282는 전압과 저항 기능에 스위치를 맞춘 상태에서는 전류 단자의 셔터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4번 단자에 테스트 리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는 회전 스위치를 전류 측정 기능에 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합니다. 화면 표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메인 표시와 서브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측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 전압 측정입니다. 전압 콘센트 등을 계측할 경우에는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회전 스위치를 교류 전압에 맞춥니다. 교류 마크가 붙은 V가 표식입니다. 컴 마크가 붙은 단자에 검정 테스트 리드를 연결하고 V와 온 마크가 붙은 단자에 빨강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전류 단자에는 절대 연결하지 마십시오. 측정 단자의 테스트 리드에 선단을 갖다 대면 전압값이 기본 단위 볼트로 표시됩니다. 아울러 화면에서는 서브 표시로서 주파수도 표시됩니다. 다음은 직류 전압 측정입니다. 배터리 등을 계측할 경우에는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회전 스위치를 직류 전압에 맞춥니다. 직류 마크가 붙은 V가 표식입니다. 교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콤 마크가 붙은 단자에 검정 테스트 리드를 연결하고 V와 온 마크가 붙은 단자에 빨강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전류 단자에는 절대 연결하지 마십시오. 측정 단자의 테스트 리드에 선단을 갖다 대면 전압값이 볼트 또는 미리볼트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교류와 직류가 혼재된 합성 전압 측정입니다. 리플이 중첩된 정류기의 출력 등을 계측할 때 사용합니다. 회전 스위치는 직류 교류 마크의 V에 맞춥니다. 테스트 리드의 연결 방법은 기존의 전압 측정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메인에 표시되는 값은 전압의 시료값입니다. 서브 표시에는 교류 성분의 주파수가 표시됩니다. 교류와 직류가 혼재된 전압 측정에서 합성 전압이 아닌 교류분과 직류분을 분리해서 전압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회전 스위치를 직류 교류 마크의 V에 맞춘 뒤 Shift 키를 눌러 기능을 전환하여 측정합니다. 윗단 메인 화면에 직류 성분의 전압, 아래 서브 화면에 교류 성분의 전압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도통 체크입니다. 케이블의 단선 여부를 조사할 때 사용합니다. 회전 스위치는 도통 마크가 있는 곳에 맞춥니다. 테스트 리드 연결은 전압 측정 때와 동일합니다. 설정한 임계값에 대해 저항값이 낮은 경우는 도통이라 판단하여 부저음이 울립니다. 저항값이 높은 경우, 다시 말해 단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저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이 측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측정 대상 회로의 전원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위험할 뿐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다이오드 체크입니다. 다이오드는 에노드에서 캐소드의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이오드의 순방향과 역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다이오드 체크입니다. 회전 스위치는 파란 다이오드 마크와 하얀 도통 마크가 인쇄된 곳에 맞춥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도통 체크에서 다이오드 체크로 전환됩니다. 테스트 리드 연결은 전압 측정 때와 동일합니다. 측정 회로의 전원을 끄고 테스트 리드의 선단을 갖다 댑니다. 순방향으로 테스트 리드를 연결한 경우에는 순방향의 전압이 표시됩니다. 역방향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오버라고 표시됩니다. 이 표시를 통해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 측정입니다. 회전 스위치는 옴 마크 부분에 맞춥니다. 단위로는 옴, 킬로옴, 메가옴이 있습니다. 테스트 리드 연결은 전압 측정 때와 동일합니다. 측정할 때는 저항 회로의 전원을 반드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도통 체크 때와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하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또한 올바르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저항을 측정할 때는 회로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체를 통해 전류가 분류되어 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저항 측정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온도 측정입니다. 이 기종에서는 K열전대의 온도 센서를 지원합니다. 먼저 회전 스위치를 저항 측정대와 동일한 위치, 즉 흰색 옴 마크와 파란색 템프가 인쇄된 위치에 맞춥니다. Shift 키를 눌러 화면의 온도 마크를 표시합니다. 온도 센서에는 극성이 있습니다. 전압 측정대와 마찬가지로 검정 마이너스 단자를 콤 단자에 연결하고 빨강 플러스 단자를 오른쪽 끝에 템프라고 적힌 전압 측정용 단자에 연결합니다. 온도 센서의 선단이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용량 측정입니다. 회전 스위치는 콘덴서 마크에 맞춥니다. 테스트 리드 연결은 전압 측정대와 동일합니다. 단위는 페럿, 마이크로페럿, 나노페럿, 피코페럿이 있습니다. 유극성 콘덴서를 계측할 때는 연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정 프로브를 콘덴서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고 빨강 프로브를 플러스 단자에 연결해 주십시오. 저항 측정 때와 마찬가지로 회로의 콘덴서를 계측할 경우 회로 전원은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가 통하고 있으면 위험하며 올바르게 계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측정 시에는 콘덴서의 전극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에도 올바르게 계측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류 측정입니다. 회전 스위치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 암페어, 미리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 중 하나에 맞추시고 Shift 키로 직류와 교류를 전환합니다. 검정 마이너스 단자의 테스트 리드를 콤 측정 단자에 연결하는 것은 동일하나 빨강 플러스 단자의 테스트 리드는 전류에 따라 암페어 측정 단자 또는 마이크로암페어, 미리암페어 측정 단자에 연결합니다.
측정 대상 회로를 도중에 분리하고 테스트 리드의 선단을 접촉한 후 직렬로 연결합니다. 이때 과전류가 회로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과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끊어집니다. DT4282는 개장 관련 4에서 20mA 신호를 다루는 데에도 편리합니다. 회전 스위치를 mA에 맞추고 Shift 키를 눌러 4에서 20mA라 표시된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그러면 회로에 4mA가 흘렀을 때 0%, 20mA가 흘렀을 때 100%로 표시됩니다. 또한 0에서 20mA에 대응하는 계측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회전 스위치를 오프에 맞추고 상향 삼각키를 누르면서 회전 스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화면에 4에서 20mA라고 몇 초간 표시됩니다. 표시가 떠 있는 동안 상향 삼각키 또는 하향 삼각키로 0에서 20mA로 전환하고 홀드키를 눌러 확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이 기억되어서 회전 스위치와 Shift 키로 측정 기능을 변경하면 0mA에서 20mA에 대해 0%에서 100%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DT4281이나 DT4255 등에서는 옵션인 클램폼 프로브를 사용하여 비접촉으로 교류 전류를 계측할 수 있습니다. 회로를 중간에 분리할 수 없거나 전류 단자가 없는 모델을 사용하실 때 편리합니다. 클램폼 프로브의 단자는 BNC 커넥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여 BNC 커넥터를 디지털 멀티미터의 측정 단자에 연결합니다. Shift 키를 누르면서 회전 스위치를 클램프 마크로 돌립니다. 클램폼 프로브와 디지털 멀티미터를 동일한 레인지에 설정하면 준비가 완료되어 측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중에 클램폰 프로브의 레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디지털 멀티미터의 레인지도 변경해 주십시오. 그 밖에 편리한 기능을 소개합니다. 자동 홀드 기능. 홀드 키를 누르면 표시되는 값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홀드 기능에서는 측정 값이 안정되면 자동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홀드 키를 1초 이상 누르면 화면상에 홀드 표시가 깜빡이고 고정이 되면 점등으로 바뀝니다. 해제하는 경우는 홀드 키를 한 번 더 누릅니다. 측정 프로브에 집중하고 싶을 때 편리한 기능입니다. 레코딩 기능.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맥스 민 키를 누르면 레코딩이 시작됩니다. 맥스 민 키로 최대값과 최소값 표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키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값의 편차의 상태를 알 때 편리한 기능입니다. 상대값 기능. 기준값으로부터의 변화를 계측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맥스민 키를 1초 이상 길게 누르면 화면상에 렐이 점등되고 그 시점의 값을 강제로 0으로 만들어 거기서부터 변화를 표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측정 시 0점 조정할 때도 사용합니다. 측정의 0점 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할 경우 측정 리드의 선단을 단락한 채 맥스 민 키를 1초 이상 길게 누르면 0점 조정이 됩니다. 콘덴서의 경우 측정 리드의 선단을 개방한 후에 맥스 민 키를 1초 이상 길게 누르면 부유 용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할 때 변환기와 같은 아날로그 출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소개한 예는 극히 일부입니다. 전력계나 회전계 등 다양한 물리량의 측정 결과를 전압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출력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전압이 발생하고 있는지 디지털 멀티미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멀티미터의 옵션입니다. 측정 프로브는 측정 장소에 맞는 것을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구분해 사용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단락사고나 접촉 불량으로 인한 계측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은 나사식 단자에 자석으로 붙이는 타입의 마그네틱 어댑터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좁은 장소에서 컨택트 시켜야 할 때 편리한 테스트 핀입니다. 충전부가 드러난 부스바 측정에는 전용 부스바 클립이 최적입니다. 회로 기판처럼 밀집된 부분을 측정할 때는 끝이 가느다란 콘택트 핀으로 교체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DT4200 시리즈에는 모델에 따라 테스트 리드 L9207-10,
또는 DT4911이 표준으로 부속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브의 선단 부분에 오른쪽 사진의 콘택트 핀 L4933이나 소형 악어 클립 L4934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나타낸 선단 부분 옵션은 별매품 접속 케이블 L4930을 사용해 연결합니다. 교류 전류를 비접촉으로 계측할 경우 사용하는 AC 클램프온 프로브입니다. 9010-50과 9018-50은 10A에서 500A까지 6종류의 레인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두 기종은 정확도와 주파수 특성이 다릅니다. 9132-50은 레인지가 다르며 20A에서 1000A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들 전류 프로브의 출력 단자를 디지털 멀티미터의 입력 단자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변환 어댑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 편리한 옵션으로 배전반 문과 같은 금속판에 본체를 걸 수 있는 마그네틱 스트랩 Z5004가 있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나 측정 프로브를 수납하는 휴대용 케이스도 있습니다. DT4280 시리즈와 DT4250 시리즈에서는 컴퓨터에 계측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옵션의 통신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계측 데이터는 CSV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멀티미터 사용 시 주의점입니다. 먼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멀티미터의 저항 측정 기능은 만능이 아닙니다. 10옴 이하를 기준으로 낮은 저항을 측정할 경우에는 전용 저항계를 사용하십시오. 멀티미터는 2단자 특정이기 때문에 접촉 저항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용 저항계에서는 4단자 측정을 함으로써 접촉 저항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저항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절연 저항 측정에는 절연 저항계를 사용해 주십시오. 멀티미터의 경우 측정할 때 인가 전압이 낮기 때문입니다. 절연 저항 측정에서는 높은 전압을 인가시키지 않으면 본래의 정확한 절연 저항 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는 접지 저항계를 사용해 주십시오. 멀티미터로는 3전극 계측이 불가능합니다. 접지 저항계로 2개의 보조 접지봉을 박아 계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피던스 측정에서는 LCR 미터나 임피던스 애널라이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멀티미터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직류 저항뿐이며 교류 저항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인버터의 출력 전압을 계측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일반적으로 PWM이라 부르는 인버터에서는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까지 전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인버터의 출력 전압 측정은 그 높은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고 기본 주파수 대역의 전압 측정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멀티미터의 필터 키를 1초 이상 눌러 필터를 ON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버터의 고주파를 제거해 계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필터를 오프로 한 상태에서 계측하면 높은 주파수 성분까지 계측해버리기 때문에 본래의 값보다 높은 수치가 표시되어 버립니다. DT4200 시리즈는 슬림형 모델부터 고급 모델까지 모두 필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컷오프 주파수는 DT4200 시리즈의 경우 630Hz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정 카테고리와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계측기의 안전에 관한 국제규격 IEC 61010-1에는 기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측정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2에서 4까지 3가지가 있으며 수치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측정 카테고리 2는 콘센트 부분, 측정 카테고리 3은 분전반 부분, 측정 카테고리 4는 건물로의 인입선 부분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측정 카테고리 1도 있었는데 현재 규격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위치는 콘센트 부분에서 약전으로 변압된 위치였습니다. 측정기의 사양에 캣3 1000V라고 기재된 것의 의미는 카테고리 3 부분에서 1000V까지 계측하기 위한 측정기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히오키가 제조해 판매하는 디지털 멀티미터의 입력 단자 부분에는 카테고리와 상한 전압이 기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측정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 라인에서는 과도한 과전압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경우 코일이 들어간 전자밸브가 있으며 그 부하의 개폐에 따라 스파이크 상태의 고전압이 발생합니다. 유도 부하에서는 파고치의 10배 이상의 전압이 될 가능성이 있어
IEC 규격에서는 그 과전압 레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고전압이 대지간 전압의 몇 배 정도 될지는 기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카테고리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간 전압이 100V인 회로의 경우 카테고리 2에서는 800V, 카테고리 3에서는 1500V, 카테고리 4에서는 2500V 정도까지 뛸 위험성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히오키 메모리 하이코더로 전자밸브의 전압 파형을 취득한 예입니다. AC 100V 전압의 최대값 141.4V에 대해 1000V 가까운 스파이크 형태의 서지 전압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 형태의 전압과는 다른 사례이기는 하나 테스터기에 높은 전압이 걸려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히오키가 과거에 판매했던 이 테스터기는 저항 레인지나 도통 레인지로 설정하고 실수로 전압을 입력해도 250V 정도까지라면 망가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고객이 실수로 저항 레인지에 두고 400V를 인가시켜 버렸는데 사진처럼 검게 타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까맣게 타버렸다는 것은 상당한 스파이크가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잘못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계측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작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 멀티미터, 혹은 잘못 사용하더라도 위험성이 적은 멀티미터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항 측정 회로에서 200V 회로의 배전반을 접촉해 버렸을 때 생긴 상황입니다. 단락되어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흘러 버스바 부분에서 아크가 튀고 검게 변색되어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때 사용한 프로브 선단 금속 부분도 검게 타버렸습니다. 요즘 나오는 테스트 리드는 불필요한 금속 부분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락 방지용 캡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히오키에서는 캡의 분실을 막기 위해 캡 형태가 아닌 슬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 편리한 리드선도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캡 또는 슬라이드로 금속 부분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금속에 접촉해 생기는 단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전반처럼 버스바의 높이가 다르게 설치된 장소에서는 선단에 캡을 장착하고 사용하는 것이 카테고리 3에서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의 측정 전 점검 사항입니다. 측정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려면 측정기의 측정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하나 먼저 멀티미터의 배터리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 잔량이 적으면 정확하게 계측되지 않거나 도중에 전원이 꺼지고 맙니다. 테스트 리드의 도통 체크를 실시합니다. 회전 스위치를 도통 레인지에 맞추고 측정 프로브 선단을 단락시켜 도통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단선된 테스트 리드로 전압이 발생하는 부분을 측정하면 전압이 없다고 표시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테스트 리드의 피복도 확인해 주십시오. 피복에 기스나 금속 부분이 노출되어 있으면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건전지의 전압, 상용 전원의 전압, 저항기 등 값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측정해 봐서 그 값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퓨즈가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류 회로의 경우 지장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값은 예로서 퓨즈 전격이 630mA일 때 저항값이 약 1.2옴, 퓨즈 전격이 11A일 때 저항값이 0.1옴 이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계측기의 교정과 정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정이란 특정 조건에서 특정 기기, 표준 물질, 척도 또는 측정 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확한 값을 알고 있는 측정 대상을 측정기로 계측했을 때 측정기가 어떤 값을 표시하는지 알아보고 기록하는 일입니다. 계측기의 건강 진단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측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세하게 경련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양의 정확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측기를 사용하면 올바른 값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값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를 정기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ISO 9001의 교정 요구사항에는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교정 또는 검증을 실시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 또는 국가 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 표준으로 교정한다라는 부분은 트레이서빌리티를 말하는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비교를 통해 교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측기를 믿고 사용하기 위해 히오키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교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정을 의뢰한 고객께는 화면 오른쪽에 표시한 교정 증명서를 유상으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정 시에 실제 판정 결과를 기재한 서류가 검사 성적서입니다. 입력값에 대한 지시값이 사양에서 나타낸 허용차의 범위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명기하고 있습니다. 교정할 때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표준기라고 부릅니다. 사용한 표준기가 국제표준 혹은 국가 기준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 트레이서빌리티 체계도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것은 히오키에서 사용하는 모든 표준기에 대해 종류별로 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교정을 의뢰했을 때 유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개별 트레이서빌리티 체계도에는 실제로 교정에서 사용한 표준기가 어떤 상위 표준기를 거쳐 국가 표준에 연결되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계측기는 어느 범위까지 차이가 허용되는지 보여주는 정보로서 정확도가 있습니다. 히오키 계측기는 사양에 반드시 정확도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풀 스케일, 리딩, 디지트의 세 종류의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풀스케일이란 그때 사용하고 있는 레인지의 최대 표시값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300V 레인지에서의 허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라고 사양에 적혀 있는 경우 측정 대상의 전압 크기에 상관없이 300V 레인지로 측정했을 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V의 오차가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풀스케일은 히오키 아날로그 테스터기 사양에 이용되고 있는 기재 방법입니다. 리딩이란 측정기가 현재 표시하고 있는 값을 나타냅니다. 허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리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측정기에서 100V라는 값이 표시된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V의 오차가 허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트란 디지털 측정기에서의 최소 표시 단위, 분해능을 말합니다. 정확도 사양에 플러스 마이너스 3디짓이라 적혀 있는 경우 가장 작은 자릿수 값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에서 오차가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풀스케일 오차를 디지트 오차로 환산한 것을 더해 디지트 오차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정확도 계산위에 1번을 봐주십시오. 히오키 디지털 클램프온 하이테스터 3281에서 교류 전압을 측정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이 기종에서 전압을 측정했을 때의 정확도는 300V 레인지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0% 리딩, 플러스 마이너스 3디짓이라고 사용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 100V라고 표시되므로 리딩 오차는 100V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즉 99에서 101V입니다. 표시값 100V의 가장 작은 자릿수 0.1V에 대해 디지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디짓을 적용하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0.3V의 오차가 허용됩니다. 측정값에 대한 오차 한계치는 리딩 오차와 디지트 오차를 가산하여 구하기 때문에 결국 98.7V에서 101.3V가 됩니다. 즉 100V라고 표시된 경우 실제 전압은 98.7V에서 101.3V 사이 어딘가임을 정확도 사용과 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계산의 두 번째 예입니다. 이것은 클램프온 파워 하이 테스터 3169에서 전압을 측정하는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이 기종의 정확도 사양은 플러스 마이너스 0.2% 리딩, 플러스 마이너스 0.1% 풀스케일입니다. 300V 레인지로 측정했을 때 100V라고 표시된 경우 오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측정값에 대해서 계산하는 리딩 오차는 100V의 플러스 마이너스 0.2%이므로 99.8V에서 100.2V로 구할 수 있습니다. 풀스케일 오차는 300V의 플러스 마이너스 0.1%를 곱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0.3V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차 한계치는 99.5V에서 100.5V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멀티미터의 올바른 계측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을 토대로 안전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히오키 코리아로 연락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